다음은 예.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 신고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격려사를 한 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두 가지는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로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것을 원칙적인 얘기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문재인을 직접 겨냥하고 정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도둑놈이 재발절일 것인가?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모아놓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를 봤나?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이게 법치를 가장한 폭력이었다. 예. 저 말씀드렸죠. 그래, 내 제목까지 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유튜브를 고용신 TV를 아주 경청한다고 직접 윤 총장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이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 법률을 가장한 법치를 가장한 법률 폭력이라고 법치 폭력이라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윤 총장이 볼 때 지금 추미애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뭐 검찰청 규칙, 법무부 시행령 이런 거 다 고치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행령이나 이런 거의 뜻이 검찰의 독립을 지켜주고 검찰을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그걸 손발을 묶는 그게 반대로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 지휘권 뭐 이런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좀 법에 의한 것 같죠. 민주적이다. 그런데 법이란 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헌법 정신에 반하면요. 겉으로는 법이지만은 폭력이에요. 폭력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반대가 폭력이에요. 북한이 우리가 지금은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지만 누가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게 허울뿐인 민주주의고 전부 다 김정은이의 어떤 폭력이 그 군사력 그다음 뭐 보위부 뭐 이런 거 동원한 게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이 정권이 아까 우리 임대 3법 뭐 이야기하는 전부 다 폭력이에요. 이거 헌법의 어떤 시장 경제 원칙,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유가 빠졌어요 지금. 이런데 적합한 그런데 맞는 법률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경제 생활도 장악하고 특히 국민 중에서 좀 가진 사람 또는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 생활을 갖다가 완전히 좀 무너지게 하는 그거는 폭력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말한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겉으로는 누금 다수결 180석으로 법 만든다 했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게 있죠. 모든 게 법이 아닙니다. 헌법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법이 법인 거지. 그래서 만일에 모든 법이 법이라 그런다면은 헌법재판소 필요 없죠.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 많이 나와요. 지금은 약간 많이 줄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거기도 이상해진 다음에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할 말을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당신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그 장관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지휘를 내린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짓이다. 그러니까 추미애와 문재인한테 들어라. 그런 얘기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의 지배에 대해서 저는 룰 오브 로우가 있고 룰 바이 로우라고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은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서 법이 제정되고 합의에 의해 그런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 그런데 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폭력의 도구로 사용. 룰 바이 로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법의 지배를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신정원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들은 그 무서운 말이다. 왜? 무섭다. 진짜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많은 모양이죠. 무슨 운동권 출신인데 뭐 그걸로 해서 감옥도 한 서너 번 간 사람입니다. 저 나주에인가 거기서 이번에 국회의원 됐는데 몇몇 의원들이 법의 지배 이거 잘못된 말이다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지금 그 신문에서 잠시 읽고 지금 고 교수님한테 지금 들었는데 그게 왜 무섭다고 하는지 두렵다는 거예요.
그 뭐 좀 뒤가 구린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말 처음에 임명장 줄 때가 잘 들어가지고 예? 또 그 내심을 잘 헤아려 가지고 여당은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야당만 죽일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아니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신임검사 거기 나와가지고 법의 지배를 강조하니까 이 칼날이 우리한테도 향할 수 있겠네? 그거 아닙니까? 법의 지배라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도 걸려진 의원들 뭐 이게 말도 50명이에요 민주당에. 근데 그 수사도 안 해요. 법을 가지고 지배한다고 뭐 야 이거 우리 수사 들어오겠네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를 말아. 아예 하지를 말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있죠. 저희 행정고시 동기 모 의원이 아유 뭐 월세 살면 되지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봤더니만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기소될 거 다 알죠?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정권의 힘을 빌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식의 법 집행은 법에 의한 룰 오브 로우가 아니에요. 법의 지배라는 거는 제일 요체가 한 가지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법의 지배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힘 있으면 적용 안 되고 같은 법이 힘 없는 사람은 적용된다. 이러면 이거는 룰 오브 로우가 아니고 폭력 정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재산 있는 사람만 때려잡겠다. 네.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법에 의한 폭력이요. 폭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신모 의원 이런 사람 이야기한 거는 옛날 자기가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면서도 생각은 옛날 박정희 정권 시대 군사 독재 똑같은 거예요. 검찰총장은 그 어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웃기는데 국정 철학의 완수를 위해서 총장, 국회의장, 여당 국회의원 모두 합심해서 요새는 감사원장까지 합심해서 대통령의 말에는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머릿속에는. 토를 달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내세우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 완수예요. 그 국정 철학이 잘못된 잘된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 무서운 말이다. 무섭죠. 저라도 무섭겠네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법의 지배라는 것은 평등하게 모든 사람 요체예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적용돼야 한다고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그 경례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겁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물러날 때를 대비해서 사절을 저기 어디입니까? 양산인가? 양산 하북면 지살리에다가 1167평의 땅을 구입했잖아요. 그게 다 언론에 나왔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산에도 뭐 대골 같은 땅이 집이 있다는데 그게 좁다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경호동도 못 짓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니면 뭐 다른 데에다 지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농지법상 할 수 없는 농지가 566평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째, 그 사는데 특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혜가. 그리고 둘째, 김정숙 여사가 가끔 내려가서 거기다 비료도 주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 농경지를 형질 변경해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평등하게 집행이 되는 거고 믿을 만한 내용입니까? 나는 정말 귀가 의심스러워요. 그 이제 옛날엔 농지 보전법에 농지 계획법이 뭐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법이라고 바뀌었어요. 네. 뭐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는 우리 국민 사실 식량 안보라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데 한 평이라도 좀 보전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농지를 취득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 그다음 농업법인이 취득해야 되고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11년이나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이 자격증을 아니, 지자체에서 언제 농사를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죠? 그 전에는 변호사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그다음 좀 전에 그 양산 김정숙 거기 여사가 거기 텃밭 좀 가꾼 것을 그건 취미생활이지. 그걸 농업이라는 건 있죠. 그게 농지법에서 말하는 몇백 농업이라는 평 이상인가가 몇백 그러니까. 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을 거의 자신의 직업의 그 반 이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11년 근데 텃밭 가꾼 거 우리 주말 농장 하는 거 있잖아. 그 취미는 그걸 제가 만일에 그 서울 근교에 그 저기 주말 농장 있잖아요. 네. 그걸 한다고 저보고 농민이라고 그래요. 변호사라 그래요. 변호사라고 주말에 가가지고 조금 하는 걸. 근데 여기는 그런 모양. 그래서 제가 그 판례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사실 농지를 지금 이런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형질 변경이나 대지로 해가지고 집 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농지 취득을 갖다가 불허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 취득한 후에도 그게 발견되면은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도 있고요. 네. 하는데 거기 중요한 게 진짜 농사를 지었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 재판할 때는. 그런데 바로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인이 가끔 내려와서 농사 짓는 거 막 머리에 수건 메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사진도 재판할 때. 찍어놓겠네. 사진도 그 제출하더라고요. 사진 찍어놓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감자 몇 포기 들고 웃는 모습. 그래가지고 농사 지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뭐 진짜 주말에 와서 이렇게 깨작깨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그래 이제 검찰에서는 농지법 위반 재판할 때 무슨 소리냐. 우리 뭐 이렇게 막 새까맣게 타가면서 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재판한 게 있는데 지금 좀 전에 김정숙 여사가 어느 정도 농사 지은지 모르겠어요. 여러 앞으로. 차례 가가지고 비료도 주고 아니, 경작을 했다는 여러 거. 차례 갈 수 있죠. 근데 365일에 여러 차례 간 건지 일주일에 7일 동안 7일 만에 여러 차례 간 건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김정숙 여사가 아무 때나 막 내려갑니까? 아니 김정숙 여사가 내 딱 보면 되게 그 요새 귀부인 뭐 우리 같이 시청자들은 보이더라고요. 여사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귀부인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네. 옷도 참 멋있게 입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농지 취득 자격을 받으려면요, 그 농업 계획서를 내야 돼요. 여기서 뭐를 농사를 그렇죠. 뭘 짓고. 예, 다 내야죠. 근데 지금 말한 거, 지금 고 교수님 말한 거 제가 그대로 들을게요. 한 다음에 형질 변경해서 집 짓겠다, 경호동 짓겠다 이건데.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다가 그 소리 안 썼을 거라고요. 그 소리 쓰면은요, 불어대요. 원래 살 수가 없구만. 그래, 형질 변경해서 경호동 짓겠다만 안 해주죠. 그래가지고 보통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농업 계획서 낼 때는 뭘 심고 뭐 하겠다고 농업에 관한 글을 적는다고요. 계획서도 냈대요. 그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을 거라니까요. 거기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아니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우리 국민들이 다 진짜 가가대소할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근데 이 네 가지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 농지가 그렇게 된 게 있죠. 많은 분들이, 많은 아니고 그 소수의 몰지각한 분들이 그런 식의 가짜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 취득 자격 받고 그것다 제일 처음에는 뭐 한 줄 압니까? 농지에다가 자갈 깔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써요. 보통은. 예. 주차장으로 쓰고 처음부터 집 짓기 좀 미안한 모양이야. 주차장으로 쓰면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이 형질 변경 신청에 주차장 대지로 그 다음 이제 주택지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집 짓는 게 거의 저도 하도 많이 이거 봐가지고 똑같네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래서 설명- 제가 아까 고 교수님 그 질문하실 때 이 참 속으로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변호사 저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님 그런 것도 변론도 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냈겠죠. 그 농지법 위반 사건 시골을 보통 이제 벌금 정도 나오니까 큰 죄는 우리가 큰 죄로 안 쳤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걸 묵인해주고 그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그 사실은 절대 농지 뭐 보전 농지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막 묵인해주고 또 그 중간에 공무원한테 조금 와이로라는 걸 쓰는 거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워낙 콕콕 찌르니까 안 쓸 수가 없네요. 그런 시골에 보통 농지라면 군청 옛날에 이런데 공무원들이니까 그렇게 또 쓰고 또 다 아는 사람들이고 형님 동생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 하면은 예.
이게 뻔히 진짜 주말 농장 하는 식의 그걸 쓰더라도 이걸 내줬다고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그러면 이제 그게 있어야지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농지는. 그래 농지 받고 좀 있으면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머릿속에 그 프로세스가 훤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 자갈 깔고 제일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기다가 비닐하우스 짓겠다고 그래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지은 다음에 비닐하우스 없애고 여기 물이 이번 장마 같은 물이 자꾸 차서 자갈 깔겠습니다. 그 자갈 깐 다음에 차를 몇 번 세워놔요. 그 사진 찍어 놓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농사 이미 형질이 변경돼 가지고 자갈을 깔고 농사는 도저히 못 지을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 나무 있으면은 뭐 어디를 껍질을 벗겨버린다든가 해갖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야, 고기 손님도 혹시 그러시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미 이제 이 땅은 농지로서 효용을 다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지로 잡종지 제일 처음에 잡종지로 받아요. 양심은 있더라고. 보통 제가 재판해 보면 잡종지로 받은 다음에 좀 있으면 대지로 돼. 그다음 집지어. 근데 일반인이 해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판도 하고 안 되는데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하면서 이런 누구나 뻔히 아는 우리 아까 꼼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보면 꼼수로 생각해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이 알고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몰랐겠죠. 경호실에서 뭐 했을까? 충성한다고 했겠죠. 그래도 이런 일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면은 당연히 얼마 전에 중지시켜야죠. 이낙연 총리 시절에도 그 농지에다가 부모 묘를 썼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다 묘를 옮겼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어디 대권이 가능한 그런 명당으로 옮겼다니까. 명당으로 또. 어쨌든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는 뭐 법률가이신 대통령이 알고 그랬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하고 아마 경호실에서 충성심에 밑에 사람이 했을 거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번에 알았잖아요. 제가 설명해서 우리 유튜브 보셔야 되는데 알았으면은 이건 아니다. 중지시켜야죠. 지금 대지 딴 데도 많을 건데 왜 해필이 농지에 하냐고요. 1167평에 566평인가 절반 정도인데 나머지 다른 지역에 뭐 농지가 아닌 지역 그 뒤에도 하시면 되죠.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농지는 빼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죠, 뭐. 하여간에 이것은 대통령의 양식을 있는 것으로 하고요.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잘 알려진 사건은 아닌데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이라고 하면 나라로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위해를 가한 사람이라든가 자기 주장대로 하면 페이크 뉴스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딱딱 찾아가지고 고소 고발하겠다. 그래갖고 명예훼손으로 또 민소도 손해배상도 청구했고. 그 우종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월간조선에 근무했던 분인데. 뭐 저도 좀 얼굴을 아는 언론인인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에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을 때 그 재판장하고 조국이 만나서 청와대 인근에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쑥닥쑥닥 해갖고 최순실을 말하자면 얼건 메고 또 그 재판에 있어서 그거 다 합니다. 김세윤 부장이라고 그때 신문에 많이 나서 어쨌든 그것을 유튜브에서 얘기했다 해가지고 만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우종창 기자한테 1억 원 손배소 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했죠.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8개월에 이렇게 징역을 때리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무슨 언론인이고 또 뭐 초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조국도 문제지만 전현분의 김동연 판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 기자가 욕심으로 그 취재 의혹을 보이는 이동재 기자를 강요미수로 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아주 한번 좀 붕괴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 고소고발해갖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옛날에 무슨 어디 글을 쓴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그렇게 비난에 약간의 허위가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글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있죠. 제가 이 사건 고 교수님이 아침에 주제를 보내주시길래 검토를 해봐서 제가
마침 유사한 사건 재판을 변호인으로 해봤어요. 전에 한번 했다고 그랬죠. 유튜브. 뭐 그 유명한 그 유튜버에 대해서 했는데 예. 그래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가 하여튼 그 전원 합의체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유튜브보다도 훨씬 언론성이 강한 특정 방송이었어요. 그거는 종편까지는 아니고 유튜브와 종편 사이 정도의 언론. 예. 거기서 그 지금 정권인가 저 보수 정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가까운 걸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은 그 사회의 공기로서 이런 걸 갖다 감시할 의무가 있다. 네? 네. 그리고 공인은 이런 부분을 감내할 의무, 감내라는 게 참을 의무가 있다. 네. 그리고 지상파라든가 최소한 종편 정도의 어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대국민 영향력은 없는 언론이다. 이런 언론이 하는 것은 좀 참아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예. 예. 그런 거에 보면 유튜브는 있죠. 우리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판례상은 언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언론 아니죠, 예. 아직은. 예. 그래,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예, 있습니다. 제가 그 변론했던 그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장했던 게 언론이면 기자증이 있고 하면요 취재를 할 수 있고 그 취재 대상의 거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근데 유튜버는 취재 요청을 해도 아니 그냥 우리는 못 하겠다면 그만이에요. 그만이죠. 기자증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서비스 산업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종창 씨도 있죠. 뭐 우종창 씨의 주장이니까 뭐 전부 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본인으로서는 그 소리를 듣고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고 예. 확인하려고 청와대에도 그러니까 그 김의겸 대변인 한번 시절한테 좀, 시절이니까 그것을 확인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확인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 안 해주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는 이 공인이고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갖다가 거기에 방송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제보가 있었다 정도로 했지. 또 확인이 안 된 네, 내용이라는 것까지 다 얘기했다. 내가 확인한 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요 이것도 방송 유튜브로 못하게 한다면은 도대체 이 정권의 그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 고 교수님도 앞으로 이제 전부 찾아가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 그 자백 비슷한 걸 받아내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 이게, 전반에 대한 어떤 예. 위축 효과를 딱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언론이 아니라고 말을 그렇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었고 민정수석이니까 그다음 법무장관도 정무직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의 어떤 의심으로부터 있죠. 이걸 자기가 해명하고 아니다. 네. 자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자기가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 김세윤 부장 만났다는 시간에 자기가 딴 데 있었으면 내가 그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거 그 같은 있던 사람들하고 지금 뭐 셀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예. 내세워 가지고 반박하면 되는 거지. 왜 구속까지 시켜야지 속이 시원하냐?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 종편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갔어요. 유튜브에서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조금 활성화되니까 이것도 못 참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못 참으니까 재갈을 물려야 될 걸 생각한 게 손해배상은 있죠. 사실은 나중에 판결 받아도 힘드는데. 그래도 2, 3천 나옵니다. 2, 3천 나와도 물론 힘들죠. 힘드는데. 제일 바로 효과 있는 게 그 구속이에요. 예. 아니, 이렇게 법정 구속을 해버렸다니까. 아마 고 교수님도 그 소식 듣고 예. 속으로 움찔하실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내가 뭘 말 조금만 좀 칼날 위에 서 하면은, 있는 거라니까요. 칼날 위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변호했던 그 유튜버도 아니 항상 옳은 말을 하는데도 이런데 이제 난 이제 좀 위축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저쪽 높은 데 얘기만 해도 딱 노란 딱지 붙어버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민주화를 위해 싸웠고 그다음 군사 독재 시대를 무너뜨렸다는 분들이 오히려 아까 윤석열 총장이 뭐 반민주 이야기 했듯이 오히려 거기서 마치 배운 듯이 그리고 더 교묘하게 차라리 독재 시대는 힘으로 했어요. 예. 잡아가버리고. 근데 지금은 겉으로는
완전 법치야. 그렇죠. 고소했으니까 그걸 뭐 자기가 구속시킨 것도 아니고 네. 판사가 구속시켰으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 없지. 근데 그 판사가 구속시키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걸 명예훼손을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껍데기는 전부 다 민주적인 절차야. 근데 허울만 쓴 거예요. 허울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법치를 가장한 폭력이고 윤석열 총장이 말한 반민주, 민주주의를 갖다가 가장한 그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국 전 법무장관도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물론 본인이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나라 법무장관까지 지내고 있죠. 한 분이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내가 기분 나쁘지만 설사 우리나라 민주주의란 큰 장래를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명하는 걸로, 난 그렇지 않았다, 나 양심을 믿어달라, 이 말로 끝냈으면 참 좋았을 걸 고소해가지고, 또 그 판사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정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뭐 조국은 조국이라고 하더라도 왜 판사들까지 내동하느냐 이 말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 여기도 아주 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 사람이에요. 여권 쪽 사람인데 여기는 대법원에서 가지고 거짓말 간단히 하고 작게 하는 것은 가볍게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까지. 제가 그거는 그 이 자리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아무 힘없는 언론인이라고 하지만 큰 언론사에 있던 언론이라고 우리처럼 나와서 유튜브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외에는. 그렇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청자한테 이야기했는데 법정 구속을 왜 시키냐 이게 판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고소가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거예요. 그 형이 좀 세거든요. 그냥 명예훼손보다는. 그래서 그랬다 하지만 그 판사로서는 있죠. 이 사안을 봐야죠. 그리고 국가를 보고 민주주의를 보고, 판사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자꾸 시들어갑니다. 우리 쓰레기통 속에 핀 장미라고 그때 그 4.19 그거 이야기 하듯이, 자꾸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꽃이 자꾸 시들고 있다. 그게 물을 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거기다 청산가리를 뿌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판사들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조국이란 우리나라 법무장관도 지내고 이런 사람의 인권,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 여기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게 만일 지나가는 사람, 보통 사람한테 이 정도로 했으면 구속시켜도 저는 그럴 수 있다. 공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무서운, 두려운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판사들까지 이런 권력의 법에 의한 행포에 부하내동하는 것,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판사들은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정말 해주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